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3년 3월 초순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올해 올해 상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들이 많이 몰려있는 게 3월이에요. 그래서 2월에는 좀 조용하게 지나가다가 3월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첫 상반기, 그러니까 초순이나 하순 모두 다 이제 유의미하고요. 뭔가가 아주 많아요. 첫날에는 처음 들어온 게 뭐냐면은 금성하고 목성이 3월 2일에 회합을 맺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금목합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돌아오긴 하는데 뭐 모두들 기다리죠, 보통은. 근데 이번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이 또 데트리먼트 상태인데다가 금성하고 목성이 서로 금성의 텀에서 만나려다가 살짝 벗어나가지고 수성의 텀으로 들어와서 약간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염두에 두던 물건이 있는데 사서 되게 좋긴 한데 왠지 호객행위에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찜찜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기쁘긴 한데 이거 뭔가 좀 속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 그런 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를 진행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약간 갑갑한 부분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너무 쓰지 않았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애매하게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딱 그 활용 점정을 찍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번 이것만 찍으면 정말 대단할 텐데 이제 그거를 놓쳐가지고 약간 아쉬울 수 있고요.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내가 이제 좀 너무 오버했다. 좀 과하다. 이럴 것까진 없었는데, 근데 너무 나댔어. 이런 생각으로 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한 거죠. 뭐 그렇다고 그래도 금성목성 회합이 어디 가는 건 아니라서 보통 이때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경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거를 앞두고 있는 분은 이 구간 동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예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토성이랑 만납니다. 3월 1일에서 4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보병궁의 끝단에 있는 29도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수성이 빠른 상태라서 느린 토성하고 잠깐 만났다가는 휙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중요한 컨텐츠나 문건 같은 거는 그냥 쓰고 나서 그냥 한 번만 살펴보고 넘기지 않잖아요. 2차 검수, 3차 검수 다 하고 최종 퇴고에 다들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오타 하나라도 나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 꼼꼼하고 완벽함을 요하는 이제 이런 중요한 작업을 이때 하기에 되게 적합해요. 그래서 뭐랄까 정말 그러니까 중요성하고 상관없이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보통 이런 걸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 이거 틀리면 진짜 뭐 진짜 뭐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약간 스트레스풀한 일을 이때 진행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은 해도 일단 완성은 지어야죠. 그래서 그러기에 적합한 때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금성이 알페라치랑 만납니다. 3월 4일부터 5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이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금성하고 알페라치. 그래서 알페라치랑 만날 때는 금성이 어차피 백양궁을 지나기 때문에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백양궁 전체에서 데트리먼트에 빠지지만 오직 금성은 이 알페라치랑 만날 때에만 약간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 자기의 본질을 되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때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서 평소에 내가 잘 보이고 싶던 사람이랑 만나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과하지 않아요. 언제나 약간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평정 그리고 중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정도 대화하고 딱 적당한 정도 친분을 나누고 너무 오버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정규 분포의 중간에 있는 이점이 뭐냐면은 큰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너무 겁을 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자산에 투자하는데도 적합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3월 5일에는 수성이랑 포말 아우트가 만납니다. 3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남들이 다 꺼리는데 괜히 자기가 나서서 책임지다가 독박 쓰게 되는 그런 구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이 딱 이날에 그런 꼴을 당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나중에 책임 추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괜히 이날 용기가 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사람 뒤에 숨어서 비서나 보조 노릇은 해도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은 이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뒤에 그 화성 3월 6일인데요. 화성이 그 오리온 자리 감마성인 벨라트릭스랑 만나요. 3월 5일부터 7일 오후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때는 혼자 하거나 혹은 팀워크가 맞는 팀워크가 이미 짜져 있는 친밀한 소수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작업을 완료하기에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체 과정 뭐 A, B, C, D, E, F가 있다고 했을 때 다 탈만한데 딱 E만 되게 좀 어려워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파트들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야근 밤샘을 해야 되는 약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시기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이랑 기름칠하면서 잘 협의해서 싸바싸바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협상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그 적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종류의 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다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만 이때 끼는 게 좋아요. 소통을 하려면 이미 아군이랑 같은 편이랑 해야지 아군이 아닌 사람들이랑 하다가는 일이 뻥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토성이 쌍호공으로 진입을 하죠. 3월 7일입니다. 자, 토성은 2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병궁에서 룰러십을 얻은 채로 있었어요. 근데 보병궁 토성이라는 게 좀 완고하고 예외의 소지도 두지 않고 딱딱하고 불편하죠. 그래도 원칙이 확실하고 판단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안 하거든. 모든 게 명확합니다. 마음 상할 수는 있어도 딱 잘라서 가늠을 하는 거죠. 근데 쌍호공 토성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가늠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남들을 레밍처럼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뭐 주관도 없고 의욕도 없고 되게 허술하고 약간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 장점 같은 것도 가려질 수가 있는 때입니다. 스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이날 전후 한 일주일 사이에 주변 환경이 갑자기 달라져서 맥이 좀 빠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토성이 앞으로 쌍호공에서 2년 반 정도는 있을 거거든요. 스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의 변화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화성이 이동하다가 황소자리 베타성인 엘나스 황소자리의 북쪽 뿌리랑 만납니다. 이게 3월 8일 오후에서 11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조금 불편해도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대화나 협상 같은 걸 진행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스트레스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부담스러운 일들 그래가지고 약간 미루고 놔두고 있던 일들을 이때 수면 위로 부각을 시켜서 음, 이해관계자나 거래 당사자 내 앞쪽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옆쪽 테이블이 아니고 내 앞쪽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벨라트릭스랑 만났을 때랑은 많이 다르죠. 이때는 감정적으로 약간 그 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되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싸울까봐, 사이 나빠질까봐 미루고 있던 그런 일들을 이때 꺼내면 좋아요. 특히 3월 11일 밤에는 여기 금성, 금성이 그 금성이 화성이랑 육각을 맺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서로 감정적으로 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기에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월 8일부터 한 12일까지 유효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서 3월 13일에 목성이 알페라치랑 만나요. 3월 10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계 각층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위는 되게 안정적인데 주변인들한테는 전문성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있죠. 각 분야의 권위자들한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게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가는 지불해야죠. 보답도 해야겠고. 음, 근데 최소한 이 시기에 그런 요청을 하면 거절당할 확률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언을 얻을 확률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틀 후에는 화성이 해왕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화성이 아직 느리기 때문에 3월 11일 오후부터 18일까지 유효한 그런 구조예요. 화성 해왕성 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의 조심성이나 자제력 같은 걸 앗아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웬만해선 안 했을 법한 그런 언행들,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 선을 넘다가 아차하는 사이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하루 후에 수성이 해왕성이랑 만나고 하루 또 지나면 수성이 여기 화성이랑 사각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 3월 16일에서 17일 동안 성립하는 연속적으로 성립하는 수성 해왕성 회합 수성 화성 사각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 구조가 아니고 삼중 구조인 거예요. 수성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좀 커집니다. 단순한 화성 해왕성 사각으로 이게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며칠 이불킥하고 말 만한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만한 일이 좀 헤비해져 가지고 실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타임로드가 수성이나 화성인 분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제력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3년 3월 초반에 대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